중반입니다. 새로운 도전을 위해 3년간 공부를 시작하려 하는데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도전하려 합니다. 인생의 선배님인 두 선생님 조언을 구합니다. 내가 이제 이런 걸 한다. 좀 선언을 하시는 것 같고요. 이게 좀 화이팅 사연, 화이팅 좀 받고 싶으신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난 50대야. 어디 어리게 나이 이 말씀 일단 해오고 싶고요. 제가 30대면 정말 지구를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년 후에 원하시는 거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. 네. 하지만 그 사이사이 잘 놀아야 뇌도 핑핑 돌아서 된다. 그래서 리스본에서 좋은 책도 많이 사시고, 네, 저 좋아하는 문화활동 절대 놓지 마시고 3년간 오늘 리스본 방송을 끝으로 모든 걸 단절하고 산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네.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면서 하시면 원하는 거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화이팅! 네. 그리고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인데 아마도 뒤처졌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20대 중반, 초중반 친구들은 경쟁하는 데 어디 들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체력. 체력. 왜냐면 나중에 딴 애들 꿀딱꿀딱 밤새고서 와가지고도 한 2시간 자고 또 쌩쌩하게 다니는데 나는 아주 해로워해서 와하고 있고 모두 머리가 안 돌아가고 막 이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시작 전부터도 빡세게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몸 좀 만드시고 그래도 빨리빨리 축나요. 가지고 있는 게 정말 20대 같지가 않아요.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경쟁하려면 나는 죽도록 뛰는데 얘들은 덤덤덤덤 가는 게 보일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뭐 30대 중반이니까 어떤 공부에 있어서 어떤 장점은 전혀 없는 건가요? 공부하는 구력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무식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시험 문제 예측력 이런 거 좀 좋잖아요. 그렇고 네. 그러니까 뭔가 사회와 연관된 부분들은 좀 훨씬 쉽게 하시겠죠. 때려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이해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.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. 그렇죠. 그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왕창 넣었는데 시험 문제가 뭘 쓰는지를 얘기를 정확히 파악 못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거는 좋지 않으실까 아무래도. 그런 건 잘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친구들랑 지내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좀 약간 편승해서 가시고 힘든 건 니들이 다 하고 나도 편하게 갈게. 뭐 약간 조금 그렇게 해도 되는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또 이제 책을 좀 얘기 드리면 그런 면에서 이분이 아마 30대 중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걸 보면 어떤 직장을 다니시고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10년, 20년, 앞으로 20년에 대한 생각을 뭔가 버전 2.0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김호 선생님이 쓴 직장인에서 직업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이 책은 컨설팅 내지는 코칭 하시는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. 그 정재승 선생님이랑 사과에 대한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되게 재밌는 사과 쓰신 분이구나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삼성 H전자에 들어간다. H자동차, S전자 뭐 그래야지 제일 좋은 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직장인이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당신은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10년 지나면 다들 내가 어느 회사에서 마케팅 하는데요. 기획 쪽 재무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죠. 전 주로 영업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또 경력에 돌기 시작하잖아요. 그게 직업이네. 그건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. 중요한 포인트다. 그러면 좀 아닌 회사였을 수도 있지 또 하지만 거기서 도리어 두루두루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엔지니어 중에 어떤 대형 그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분,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쪽 엔지니어링 하는 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두려움이 뭐냐면 너무 큰 회사에 다니니까 좁고 깊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부속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딴 데 가면 어느 회사가 자기보다 다른 회사에 가면 그게 한 4가지, 5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는 우리 대학병원으로 치면은 이제 심장병의 아주 작은 이쪽 부분만 수술을 해버릴 테스트 다른 거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자기 경력이 그럼 자기는 도리어
내가 좀 딜을 하거나 윗사람 나에 대한 가치를 판단받을 때 되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면이 있다는 두려움도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나는 어느 되게 큰 대기업 부장이 됐어. 직장에서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직업,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데, 그것을 그냥 자기 후배를 코칭하는 얘기를 가지고 쭉 써나간 구어책이자 설명하면서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써놓은 책인데요.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사례 내신 분 같이 고민이 되는 분들이 하나 어떻게 하지, 앞으로 5년, 10년 할 때 한번 좀 더 큰 개념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보시면 좋을 책이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형님은 작가, 강연자, 정신과 의사의 그 직업인으로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우선순위 의사가 클리니션이 제일 좋은 거 같고요. 아직은 그러니까 연구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자이기도 한데 환자가 좋아지면 제일 좋아요. 제일 행복하고. 그 다음이 아마도 저자? 그러시구나. 왜냐면 여기서 아직 내가 만족을 못 해봤어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경수 책 사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밀어주세요. 제가 예판도 못 해봤고요. 예매 판매도 못 해봤고 리커버 판도 아직 못 만들어봤고요. 종합 베스트셀러도 못 나봤어요 아직. 그러니까 아직 욕심이 많아 내가. 될까봐 무섭기도 해요. 그럼 진짜 내 인생에 드라이브가 없어질까봐. 뭐 그런 부분. 또 윤선은? 저랑 좀 순서가 다르시네요. 예. 저는 1번이 강연 같고요. 재밌습니다. 제일. 네, 재미도 있고, 네. 그다음 정신과사 2번. 네. 책은 사실은 형님이 쓰셔갖고 한 권만 좀 써보자. 뭐 유행인가 보다. 뭐 내지는 나도 책 한 권 써보자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많이 쓰게 될지는. 제 책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은 너를 고쳐요. 라고요. 정현주 작가님이랑 쓴 예쁜 책이 있습니다. 네, 정현주 작가님. 근데 너를 고쳐요라고 Fix You라고. 검색하면 나오진 않죠? 절대 안 나오죠. 예. FIXYOU라고. 네, 그거보다는 정현주 작가님의 좋은 책을 단독 저자 책을 사시는 거를 더 좋겠다 하면서 싶습니다. 그래서 음.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. 그리고 의외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이제 요즘 세컨 프로젝트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. 요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20대이신데 요즘 평생 직장 개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뭐 빵집 하고 싶다는 분,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분도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하나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또 내적성이 아닐 수도 있고. 그리고 진짜 참 직업의 단점이라면 이게 다 맡기가 어려운데 내가 좋아해. 근데 내가 그걸 잘하기도 해. 이게 안 맞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직업으로 돈도 벌어. 진짜 근데 어려워요. 그게 진짜 어려운데도 직업의 슬픈 게 뭔지 아세요? 직업이면 재미가 없어져요. 그 음악가 분들 중에 음악 감상 즐기는 분 저는 거의 없어요. 아주 예외적으로 보고. 일이 되는구나. 네.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참 좀 너무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 묘한 일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컨 프로젝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. 경영학에서. 그래서 좀 뭔가 그 새로운 게 하고 싶다면 꼭 뭐 다 단절하고 여기 올인한다도 있지만 명확지 않다면 좀 이게 그냥 데리고 갈 건지 부업인지 취미일 건지 확 바꿔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약간 던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것도 의외로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콘텐츠에서 많이 놀아봐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좀 그런 게 좀 꼭 경제적 활동이 아니어도 내 일종의 의미 있는 직업으로 느껴지면 돼서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노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속 가수분들인데 이제 황소윤님, 새하늘이란 밴드. 새소년.
새소년 새하늘이 뭐 노래 그분의 그 싱글 혼자 부르는 것 혼자 중에 부르는 노래였어요. 네, 홀리데이라는 공휴일. 우리 오신 분들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? 홀리데이 공휴일도 다 얘기해 주시고 홀리데이라고 하니까 성스러운 좀- 날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. 늦은 아침 눈이 노래를 트였네.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좀 늦잠 자고 그럴 때 좀 이런 맞아. 여유가 좀 필요하다. 이것저것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셀렉션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나한테 그 약간 세컨 프로젝트를 뭘 해야 될지 막막하면 많으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쓴 게 2003년 4년부터고 이제 두 번째 정체성 완전 그리고 있어요, 요새 있어요. 저의 또 세 번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리뷰어이기도 해요. 지금까지 막 책 읽어서 알려드리는. 저는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리뷰하고 그다음 추천사하고 어떤 책이 좋을지 생각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가지를 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나는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. 친구 따라 강남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칭 저는 이제 이번에 쓴 글에도 나오지만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게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준 소중한 하루라고. 하루 정도 온전히 투자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해봤어. 그랬더니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.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이네요. 나는 곰손이구나. 나는 후드로 뭘 못 맞추네. 난 계속 손만 비네. 이런 거 알고 나는 머릿속에 미련이 없어지잖아 이제.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 어차피 집에서 자고 이럴 시간에 친구가 야구 한번 나 등록해서 가볼래 물어봤을 때 재밌어 하면 별로 뭔지도 모르는 거지만 한번 가서 해보는 거야. 근데 의외로 거꾸로 막 그날 최고의 그러니까 저는 보통 뭐라 슬렁슬렁 했는데 중국방 가. 그럼 이 사람이 기본 재능이 있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난 너무 물 흐르듯이 이게 무슨 뭔 얘기인지 바로 막 와닿는 거 있죠.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아무리 요리를 한다고 해서 툭툭툭 막 던졌는데 사람들이 균형이 잡혔대 이 맛이.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. 근데 나는 전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슬슬 슬금슬금 4번 5번 정도에서 던져지면서 하던 게 어느 순간 내 삶의 주변부에 조금씩 중심부로 오기 시작하고 뭔가 어떤 트랜지셔널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. 뭐 갑자기 직업이 없어진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정사의 문제로 내가 내 삶의 어떤 중심부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갑자기 3번 4번에 있던 애들이 이걸 더 쥐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있어 볼까라는 궁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게 인생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걸 자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단 움직이다 보면 계획이 생기는 거.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좀 유연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